다음은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당선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인들께서는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많은 격려와 축하를 받은 동시에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한 당선에 대한 기쁨보다는 앞으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22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과 민생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뇌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공당의 정치인으로서 가장 안타깝고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많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국민이 내려주신 회초리를 감내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고된 질책을 깊이 새기고 잘못된 점은 고치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바뀌고 다시 뛰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오늘 당선자 총회입니다. 국민의힘에게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국민의힘은 더욱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심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국민의 기준으로 당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중진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듣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자 총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이루고 하나된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급하게 정리해야 하는 문제부터 장기적인 당의 노선과 운영 방향 등 위기 수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하는 데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인 한 분 한 분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기당천의 각오로 22대 국회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당선인 여러분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을 수습하고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이 세월호 10주기입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픔을 잊지 않고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및 보좌진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토론 후 다시 공개로 전환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선자 새로운 당선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제 기본적인 자신에 대한 소개, 지난 선거 때 느낀 점 이런 거의 얘기지 아직까지 차기 지도 체제 이런 논의는 안 하고 있어요. 선거 소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당 쇄신 필요성이나 이런 것도 나왔나요? 법에 이제 좀 자기 지역의 어떤 정치 지형이나 이제 어떤 분은 전국 다니면서 민심의 싸움을 느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되게 그런 수준이에요. 오늘 대통령 모두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모두 발언 잘 듣질 못해서 그런데 대통령 항상 민생 강조하시지 않았겠어요?
취지로 보면 국정 방향은 옳았는데 세심하거나 세세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야당과의 대화나 이런 부분은 담기지 않아서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야당과의 대화는 차츰차츰 절차로 진행이 되다 봅니다. 결국 이번 총선의 의미는 야당과의 소통, 협치 필요성을 대통령께서 충분히 느끼셨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실,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뭐 그걸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계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언론의 질문 같은 걸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언론의 질문?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도 언제든지 언론의 질문을 받잖아요. 누구든지 언론하고 질문을 뭐 때가 되면 다 받게 돼 있어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언론에 대한 질문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받죠. 대통령 필요하다면 받으실 거라고 봐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뭐 그쪽 대통령실에 물어봐야지 제가 답변할 건 아닌 것 같아. 의원님 오늘 김건희 여사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주목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보시나요? 그거를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뭐 그거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뭐 근데 그 모두 발언을 잘 듣지는 여기 있어서 못 봤어요. 의원님 그 비대위 체제 거쳐서 이제 새 지도부 출범해야 되는데 혹시 어떤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어제 중진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일단 전당대회로 가기 위해서는 비대위를 거쳐가야 된대요. 실무적으로 거쳐가야 되는데 사실 그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도 차기 원내대표가 하는 게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맞아. 그런데 차기 원내대표는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의 경우에 일단 야당이 5월 2일 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까지는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마무리를 시켜줘야 돼. 그래야 새로운 원내대표가 그걸 처리하기는 여러 가지 부담감을 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맞으나 현재 윤재욱 원내대표가 5월 2일 특검법 처리까지 맡아줘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은 결과적으로 5월 2일 지나서 뭐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으니까 그 한 6, 7일, 8 이 상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 4월 15일, 16일 아닙니까? 우리 수도권에서 뭐 참패뿐만 우리 당이 전체 참패예요, 참패. 이거는 예견된 참패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작년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론 강조했고 참패로 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전략이나 메시지나 정책이나 인물 배치한 걸 못한 거 물론 저부터 반성을 하는데, 그러면 현 단계에서 참패를 했어요. 그러면 참패를 했는데 그러면 원내대표가 새로운 원내대표 5월 7, 8일에 뽑혀서 그때 비대위를 출범시킨다? 그러면 그동안에 현재 원내대표가 이러고 있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당 사상 이런 식의 참패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참패면은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하고 반성하고 사죄하는 뭔가가 필요해. 그러면 지금 당장 비대위를 꾸려야 돼요. 지금 당장 비대위를 꾸려서 그게 전당대회로 가는 실무형 관리형 비대위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그거 플러스 혁신이, 소위 말해서 혁신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는 비대위가 돼야 돼요. 왜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했느냐? 여당 사상 최악의 참패를 한 이유가 뭐냐? 민심에 대해서 경고가 작년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론 강조하고 이걸 하라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러면 왜 패배 원인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건지, 내부 자성, 그리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갈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관리형 비대위에서 하느냐? 실무형 비대위 플러스 혁신형 비대위를 같이 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그걸 누가 지금 해야 돼? 지금 당장 띄워야 되는 사람. 그걸 띄워야 돼. 그걸 누가 띄우냐? 윤재욱 원내대표, 대표 대행이죠, 현재. 윤재욱 원내대표가 띄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빨리 구성해. 빨리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비대위원장 인선하는 데 있어 얼굴은 어떻게 할 거냐? 일부에서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가는 게 맞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달리 생각해요.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진중한 분이시고 일을 참 잘하시고 있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변화하고 반성하고 사죄 자성의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얼굴이 필요해요. 비대위. 그러니까 비대위를 빨리 구성해야 되고 그 비대위가 관리형 플러스 혁신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얼굴도 새로운 얼굴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당대회는 언제쯤 하는 게 맞아요? 전당대회는 그거 다음에 얘기해요. 전당대회는 비대위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전당대회라는 것은 그게 언제 치러질지 몰라도 여 안에서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어떤 일정표를 제시할 거로 봐요. 그 새 얼굴의 의원님이 역할을 하실 수도 아니요, 그거는 윤재 원내대표가 새로운 얼굴을 이제 예를 들어서 당 안팎의 의견을 듣고 의논하는 거죠. 혁신에는 전당대회 룰 개정이나 지도체제 변경 등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혁신위가 들어가면은 소위 말해서 관리형 플러스 혁신형 비대위가 출범하고 거기서 전당대회 룰, 총선 패배 원인, 백서, 그리고 집단이나 단일 지도 체제안 등에 논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 오늘 대통령 모두 발언 좀 잘 못 보셨다고 못 봤어요, 했는데 이 안에.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 발언에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대통령의 어떤 민심에 겸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일단 이제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얘기고,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걸 보고 또 평가할게요. 됐죠? 총선 참패의 원인에 대한 얘기는 오늘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지금부터 막 할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혹시 논의가 되셨어요? 아니요, 지금은 아직까지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원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좀 하실 생각? 그거는 모르는 거고, 어떤 역할 그런 건 없어요. 됐죠? 총선 패배 원인은 뭐라고 의원님? 총선 패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다. 수도권 위기의 본질을 알고 대책을 마련하자. 그럼 수도권에 맞는 또 전략이나 메시지나 정책이나 고경의 인물 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사실 총선에서 이 승리라는 것은 수도권에서의 승리해야 되고, 중도층에서 승리해야 되고, 젊은 층에서 승리가 돼요. 세 군데서 승리를 해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걸 이겼을 때가 언제냐?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 때 한번 보십시오. 수도권에서 이기고, 젊은 층에서 이기고, 중도층에 이겼어.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이제 제대로 준비를 못한 거죠. 이게 총선 패배. 총선 패배는 수도권에서 패배. 수도권 패배의 원인을 살펴보면 금방 나오는 거. 그래서 수도권, 중도층, 젊은 층에서 패배를 한 거고, 그거에 맞는 인물 배치나 전략이나 메시지나 정책 공약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수도권 패배라든지 그런 젊은 층, 중도층 패배의 위기나 그 원인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일단은 지도부가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게 사실이고, 솔직하게 제가 지도부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 지도부가 잘못한 게 사실. 저 같은 사람도 잘못한 거고, 저도 열심히 그것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얘기를 설득을 시켜서 설득의 과정이 좀 부족했고, 저부터 반성. 제가 지금 여기 그때 여름에 왜 위기였다고 보셨나요? 저는요, 왜 위기였냐? 그만 현장을, 수도권의 현장, 저 같은 경우에 제 지역구 돌아다니면 금방 알아요. 그때 여기 당선자분들 중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도 수도권 이게 아니다, 못 느낀다라고 얘기한 분들도 많아요. 의원님 용산 책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용산 책임론이나 총선 패배 총선 패배로부터 자유로운 정부 여당이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죠?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이상. 제가 지금 뭐 보고 가요. 예? 그거는 정부 여당 누구든 다 책임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럼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결의 낭독 순서입니다. 국민의힘의 배준현 당선자님, 국민의 미래의 김예지 당선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좀 당겨주십시오. 그대로 계시고요. 앞은 그대로 계시고 뒤에 분들만 앞쪽으로 좀 가운데로 모아주십시오. 앞쪽으로 좀 당겨주십시오. 앞쪽으로 좀 당겨주십시오. 두 당선자께서 낭독하는 중에 하나라고 외치면 다 같이 하나라고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 있습니다. 하나가. 자,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의.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한마음 한뜻으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또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는 함께 우리의 결의를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치열한 자기 성찰의 기초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자기 혁신의 노력과 아울러 집권 당으로서 당면한 민생 과제에 책임 있게 대응한다. 하나. 민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정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 하나. 우리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회 정치 복원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당의 위기 상황에서 의견 통합 과정을 통해 단결된 힘으로 수습하고 재건한다. 2024년 4월 16일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 당선인 일동. 손 내려주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당선자 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당선자님, 언론인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다른 약속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오늘 그 대통령께서 민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결의문 외에 결정된 결의사항은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통합하기로, 합당하기로 오늘 당선자 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절차를 오늘부터
그 합당에 따른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안에서 원내 대표님께서 비대위원장을 맡으시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맞는지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의견 더 수렴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제 중진 의원 회의하시고 당선인 총회까지 하셨는데 다음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실까요? 낙선자들 의견도 듣지 않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실무자들에게 참석 가능한 의원이 얼마나 되는지, 참석 가능한 낙선한 후보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도록 조치를 했고, 내일 이제 상임 고문님들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핵심 당직자들 참석을 해서 고문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문님들 모임은 우리가 모임을 주선한 건 아니고 고문님들 당초에 그 모임이 있어서 참석하는 그런 모임이 내일이나요? 내일이죠? 내일 시간은 오후 2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낙선자들 의견 듣는 거는 금요일쯤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많이 못 오시면 사실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의견을 들으면 좋지만 그분들에게는 불편을 줄 수 있고 마음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참석 가능한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안에서 어떤 수신의 얘기가 나왔을까요? 뭐 쇄신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결의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결국은 당을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해서 지도체제가 빨리 출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대표님 그럼 관리형 소위 말하는 관리형 비대위인지 아니면 혁신형 비대위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졌나요? 뭐 혁신형 비대위를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그 오늘 대통령님 담화 보셨을까요? 제가 의총 그 당선자 총회한다고 못 봤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민심에 미치지 못했다는 내용이 오늘 이제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말씀의 핵심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이런 좀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문을 좀 보고 전후 맥락을 알아야 그 지금 그 문장 가지고 제가 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 관련해서 이제 뭐 회견이나 담화가 아니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국무회의라는 게 이제 각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다 모인 자리고 뭐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의 그 의미나 내용들이 결국은 부처에 전달이 되고 부처에서 또 반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그 국무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정도 하시죠? 예. 대표님 그 원내사와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해상병 특검법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 관련해서 말씀하세요? 이번 주까지는 저는 성자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에 이긴 사람들이 뭐 입장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거기에 반박하거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승리가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다 그것마저도 예를 들어 독소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선거 승리만 하면 그게 다 해독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특검이라는 게 특검의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제가 이 정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대응은 우리 당의 또 의원님들의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제가 최종적으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제가 여기서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요즘 방송소통 얘기가 오늘 결의 안에도 있었는데 대통령의 부통 문제가 큰 요인, 패배 요인이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얘기도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오늘 총회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결의문에서 소통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 어떻게 민심을 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을 강화할 것인지는 당정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했다고 보시는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죠. 예. 그게 제가 이제 이 법이라는 게 이제 법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죠? 법이라는 게 이게 이제까지 또 특검을 했을 경우에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은 이제 특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수사가 경찰 수사는 진행 중에 있고 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도 좀 애매할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조금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결론이 난다면은 특검의 전제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특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 또 사실 특검을 특검법을 처리하는 과정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22대 때도 계속 특검을 이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발의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전당대회 시기에 대한 얘기도 나왔나요? 어떤 날짜를 정하기보다는 빨리 합니다. 네, 그렇게 조속한 시일 내에.